김판곤 울산 감독의 기자회견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가 코끼리의 다리만 보면 그대로 생긴 줄 안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감독은 벤투 감독을 선임했을 때의 과정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다. 벤투 감독에 대해 검증하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 실패했고 그리스에서도 의문이 있었다. 거기에서 확신이 없었을 때는 검증을 요구했고 그걸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최고 수준 감독에게 PPT를 요구하는 것은 우습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르나르 감독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고 나는 가서 비디오를 보여줬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면서 말이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2번이나 네이션스컵을 우승했다. 라커에서의 리더십이나 선수들 장악력, 경기 지배, 선수단 통제 등에 있어서 최고의 감독이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뷰를 보고 성품을 알아봐도 너무 좋은 사람이다. 사정했다. 감독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항에 오면 난리가 날 것이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감독은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아시안컵 이후 축구협회가 대표팀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 미디어를 설득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며 오합지졸이 된 분위기와 아래 위도 없는 선후배 관계에서 누가 수습할 것이며 누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원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찾는 것 같았다.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라면서 국민과 미디어를 설득을 잘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국민들은 K리그 감독 빼가고 여러 아쉬움이 있었지만 잘 선택했다고 말을 할 것이다. 왜 위원회 안에서조차 외국인과 한국인을 뽑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 오해가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에너지를 써야 한다. 지금 벌써 2경기를 했다. 다음 2경기가 금방 온다. 감독에게 면박 주며 팀을 와해시킨다. 나는 정치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지혜롭게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본다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김 감독은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나? 월드컵을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지나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협회에도 한마디 하겠다. 위원장에게 전력강화위원회의 감독을 평가하는 등의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 가장 강력한 대표팀, 모든 철학이 가장 안정적으로 모든 시스템에서 적용됐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공감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왜 그 권한을 빼앗는지 모르겠다라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후에 사태도 그렇다. 지금 축구협회 내부에서 누가 이런 결정을 해서 어떻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축구팬들은 정말 미쳤구나, 바보냐, 판고나 명보가 그럼 르나르랑 동급이라는 말이냐? 정신 좀 차려라. 너도 일반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것이냐? 김판곤도 한통속이었네. 말레이시아에서 좀 나간다고 우쭈쭈 해줬더니 아주 미쳤구나.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질 못하네. 얘도 K리그에서 아주 별 볼 일 없었고 홍콩 변방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다가 협회에서 꽂아준 거야. 어떻게 홍콩 변방에 있던 얘가 협회 부회장을 하고 국대 선임위원장을 갑자기 하냐. 호남대 창원대 출신을 협회가 자기 사람 만든 케이스지. 김판곤 감독 정말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여기에 과거의 발언 덕분에 홍 감독을 향한 배신감이 너무나 큰데요. 홍 감독은 대표팀의 새 감독 하마평에 오르자 꾸준히 불편하다라는 기색을 내비쳤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울산 팬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 1월 과거 울산에서 활약했던 아마노준을 향한 저격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의 미드필더인 아마노는 2022년도 시즌 울산에서 임대선수 신분으로 활약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시즌 울산 잔류 여부를 두고 주목받는 사이 그는 홀연히 울산의 우승 경쟁팀인 전북현대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에 홍 감독은 분노했습니다. 홍 감독은 아마노가 울산 잔류를 약속했지만 어겼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곧바로 아마노 측은 홍 감독의 발언에 반발했지만 울산은 이례적으로 아마노 이적 협상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진실 공방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의 발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노의 배신감을 느꼈던 홍 감독이 울산에 배신감을 안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을 아마노의 이름에 빗대어 아마노 홍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